안녕하세요. 건물주의 키우기협회 대표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한번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시겠어요? 저는 평택 시골집 강영수입니다. 평택에 그냥 조그맣게 임대사업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 구조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산은 주로 대부분 다 주택 쪽 관련해서 다 갖고 있어요. 주택을 대부분 갖고 있고 상가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가 5% 정도.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그쪽에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대부분 이제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됐든 상업용이 됐든 그런 형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택이 그래도 한 8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상가, 네네, 기타가 한 수익 20% 정도. 되는 것 20% 같아요. 정도. 네. 그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소형, 그러니까 원룸 형태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한 보시면 평수가 한 7, 8평? 그 정도 되죠. 옛날에 진 거는 한 9평, 10평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소형 주택 그런 구조의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시세 차익이 두려워서 안 했어요. 이게 뭔가 샀는데 그걸 시세 차익을 받고 판다는 거는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이거 날려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가지고 네. 못하고 있다가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서 월세 주면 좋겠다. 월세 받으면 좋겠다. 월세 받는 금액이 내 급여를 증가했으면 좋겠다. 월세 받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에서 시작된 거예요. 월세 투자가 네. 물론 이제 찐 부자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데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다 월세보다는 이거 사가지고 큰 돈을 확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아까 이제 월세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좀 그런 원인이나 동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판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난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저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진짜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알아보고 앞서간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더라면 차익형이겠죠. 오히려 공부를 안 해서 월세를 안 했으니까 막연히 모르니까 난 투자하면 실패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놓고 계속 월세 받는 거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사는 가격은 정해졌고 월세 받는 금액은 너무 산수잖아요. 이거 덧세 뺄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계산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냥 그거 사서 쭉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럼 취득세도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결국엔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시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걸 아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이에요. 보통 분들은 오히려 시세 차익을 먼저 알고 시세 차익을 하다가 결국에는 월세가 답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보통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월세가 단순해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시세 차익으로 가신 적은 없어요? 아니, 중간에 이제 알았죠. 저도 이제 아파트를 사서 소유하고 월세를 받다 보면 집가가 오르고 내리기에 관심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차익형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부각되는 거예요. 코인을 해서 부자 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떠들면 대다수의 사람이 코인에서 부자 됐는지 안 나는 거죠.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성공하는 확률하고 내가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는 수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 서울대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잖아. 서울대 학과도 엄청 많고 몇 명이나 뽑을까요? 한 신입생 모으면 한 1000명 뽑아요? 그 정도 뽑겠죠.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있죠. 2등도 인정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 동메달 따면 울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한 게 차익형 투자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익형 투자는 그냥 꾸준히 하면서 내가 막 한다면 나는 어쨌든 내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거니까. 대표님께서는 차익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확률과 수익형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벌 확률은 네. 차익형이 높죠. 돈을 벌 확률은 전제는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자가 된다는 기준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부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형 투자로 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차익형 투자를 한 사람도 결국에는 수익형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강남에 빌딩 하나 사셨잖아. 그래야 진정으로 부자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자산의 한 80% 주택이 거의 다 수익형으로 지금 다 돼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 거의 다가 아니고 저는 모든 제 자산은 다 수익형이에요. 와, 100%. 100%. 총 수입은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수익형 자산으로 버는 게 7천만 원인 거예요. 수익형 자산으로? 그 외로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회사도 다니고 내가 일해서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7천만 원인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수익형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보셨으니까 혹시 수익형 할 때 물론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꼭 좀 가장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재개발 주택을 샀어요. 재건축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낡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근데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 샀겠죠.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월세를 줘요. 그러면 매우 적게 나겠죠. 살기 매우 불편한 데잖아요. 한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거 수익형이에요? 그거는 중간도 안 되는 거잖아. 중간도. 사실은 수익형을 빈자한 차익형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삼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 투자하는 순간 나한테 수익이 돌아온다면 수익형 자산이에요. 근데 아까 그러면 재개발 비유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얘기해볼게요. 재개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고선 나는 시대차익도 기대해서 하긴 했지만 거기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어. 근데 버는 돈은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30만 원 이자 내고도 내가 더 내야 돼. 그거는 차익형이에요. 그건 차익형. 차익형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걸 빚을 내가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재개발되고 결국엔 시세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내가 이자를 좀 더 감당을 하더라도 참고 간다라는 게 보통의 이제 재개발.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죠. 투자인데 대표님은 근데 그걸 수익형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또 수익형 자산으로 오실 수 있는 거지만 그걸 해놓고 수익형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파트 사서 시세 차익이 오르게끔 갭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그거는. 각자만의 투자하는 성향이 다른 것 뿐인 거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투자는 굉장히 늦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늦게 나오는 투자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썸네일 3년 안에 1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 영상을 보셔야 되지. 제 영상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1년 만에 3억 만들기 이럴 수도 없어요. 어디서 만들어내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썸네일을 만든다. 강용수 대표님의 방식으로 몇 년 안에 건물 주택이 이거 가능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늦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한 달에 얼마의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그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직장 초년생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를 저축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야. 500만 원 갖고 있는데 자식이 3명이야. 이분 저축 하기 힘들어요. 근데 난 혼자 살아. 근데 300만 원 받아. 그래서 나는 최소한 2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집도 내 부모님 집에서 다니고 있어. 그래서 2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더 부자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형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냐면 계획에 우리가 목표 세운다 하잖아요. 목표는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오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차익형 투자 갖고는 예측이 안 돼요. 나는 목표가 있지. 이거 사면 나 2배 되면 팔 거야. 나 주식 샀어. 이거 2배 되면 팔 거야. 한데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갑자기 2주택 이제 비과세 혜택 조건이 바뀌었어. 그럼 2년 실거주가 또 들어가.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이 또 낭비되죠. 정책 하나로. 예전에는 하나 팔고 다음 거 남은 거는 팔면 비과세였잖아요. 그러면 봐서 들어오는 녀석 먼저 팔아버리고 남은 녀석 1주택 됐을 때 팔아버리면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 팔아도 그 파는 시점부터 2년 바뀌었잖아요. 법을 바꿔버리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요. 당시 아파트랑 그때 직접 투자했어요. 그때 처음 한 게 원룸 다가구를 사죠. 다가구를. 그래서 두 개 그 수익률 비교해서 2배 차이 났어요. 2배 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4% 났던 것 같아요. 4.4%. 왜냐면 그 지역 그때도 그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도 않았고 월세는 유지가 됐으니까 한 4.4%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가 4에서 4.4% 났었고요. 이 제가 건물 처음에 샀을 때만 해도 8%가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8% 수익률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투자금 대비예요. 투자금 대비가 아니고 실제 실투가 아니고 내 돈, 이 구입 가격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투 대비하잖아요. 대출금 빼고 나머지 너무 올라가죠. 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분양하는 데 가서 보면은 실투 수익률을 얘기하고 그게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막 12% 나온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래도 총 금액의 8%면 굉장히 높은 건데 지금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금리도 높은 시절이었고. 이제 많이들 고민하죠.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부동산에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눈을 조금 뜬 거죠. 떴는데 근데 본인도 그 느낌은 오는 거예요. 시세 차익만 하기에는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런 돈은 없고 근데 수익형은 해볼 법하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수익형을 그때 좀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하고 싶거나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좋다 등 떠밀려서 하면은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서 10가지 정도는 문제점 잘못된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또 가서 10가지만 좋은 점 찾아보실래요? 그러면 거기 상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막 장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막 적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더 쉬워. 물어보면 돼. 그리고 나서 살 거 투자할 건지 말 건지는 자기가 판단하죠.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뭘 집어넣으면 자기 합리화를 집어넣어요.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걸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간절하고 이 수익형 자산 투자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알아보실 건데 그냥 관심도 없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내가 간절하고 난 이거 하고 싶다. 그리고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예측해보고 뭐 전문가한테 상의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나 해볼까? 쉽지 않아요.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듦도 감내하겠다라는 게 된 사람이 수익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너도 이런 것 좀 한번 투자해봐. 그러면은 내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본 것도 아니야. 어서 주워 들은 거지. 야, 월세 받고 엄청 힘들대. 야, 난 그런 거 못하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회사를 잘려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다고 보자. 근데 1,000원이야, 붕어빵 한 개가. 그래서 다 1,000원짜리 내고 사 먹어. 집에 갈 때 보면 1,000원짜리 이만큼이야. 장사가 잘 돼,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돈 세기 힘들어서 붕어빵 안 팔래.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잖아요. 그럼 돈 세기 싫어서 1,000원짜리니까 9,000원에서 난 돈 세기 싫어서 난 이거 안 할래.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돈을 낸다는데 수익이 난다는데 돈 받기가 힘들어서 안 돼. 그럼 그 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고 상가를 갖고 있는 빌딩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뭐야? 월세 받기 힘들어서 그럼 상가를 왜 갖고 있고 근데 그걸 왜 부러워해 근데 우리가
월세 내면서 왜 부러워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빌딩은 그러면 지본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건 내가 직접 받아야 되니까 불편한 거 아니야. 결국 그거 맞지. 그러면 그 빌딩 주인은 처음부터 그러면 그 건물 가졌겠냐고.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고 조그만 건물 관리해가면서 청소해가면서 월세 받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직원도 두게 된 거 아니냐고. 순서잖아요, 순서. 근데 앞만 봐요.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불편함이라고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불편함도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합리화만 시켜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만 부각시켜서 네.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할래. 오히려 겁먹고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임자 해보긴 했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제일 멋있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정주영 회장님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잖아요. 임자 해봤어? 그러니까 그 밑에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 많이 썼겠어. 근데 왜 맨날 혼나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냐. 참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뻔한 게 남들이 다 했다는 그 매뉴얼이 완벽하게 나온 것만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게 보이면은 그렇죠.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게 보통 사람의 습성이지 않을까. 이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가 네. 수익형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아니면 제가 하는 거 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저놈이 시안에서 한번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다 보면 거기에 단점이 나온 것들 절대 뭐 원룸 사지 마라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계속 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알고리즘이 또 그것만 계속 띄워줘요. 단점만 계속 띄워줘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계속 보니까 유사도 그리고 거기 단점, 월세 받기 힘들어, 뭐 하기 힘들어, 세입자 나가면 다시 맞추기 힘들어, 여러 가지 세금도 많아, 뭐 빡 나와. 그럼 근거 없는 그런 판에 가버리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한 3일만 그런 거 계속 영상 보면 계속 알고리즘 띄워주거든요. 내가 그 끊어도 또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하지마 보면 계속 하지마만 나와요. 나한테. 오히려 자기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죠. 내 인생이 되게 부정적으로 빠지게 그렇죠. 되는 게 지금 오히려 4차 산업에 영향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 자체가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둠에 이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계정을 바꾸세요. 그러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유튜브를 딱 켰을 때 나오는 영상들이 보면 내가 사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갈망하는 모습,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모습, 내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비교해보면 답이다. 근데 유튜브를 켰는데 추천 동영상으로 강교수님이 계속 쫙 나온다. 굉장히 부자될 사람이겠죠? 부자될 상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천하느냐. 네.